듯 들을수록 헛갈리는 최신 시력 교정술에서부터 보다 안전한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의 모든 것. 굿모닝 대기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요즘 진짜 날씨 춥죠? 네. 겨울 맛 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뭐 겨울 다워야 된다고 합니다만 주위에 감기 환자들 많은 거 보면은 좀 걱정도 돼요. 이게 감기가 옮을까봐. 맞아요. 근데 감기만 걱정해서 될 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전염이 된답니다. 네. 아하.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네. 짜증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네. 네. 짜증나죠.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간접 흡연보다도 네. 더 좀 힘든 게 네. 간접 스트레스. 간접 스트레스. 그렇지. 재밌는 말이네요. 간접 스트레스. 간접 스트레스. 예. 하나 다행인 건요. 스트레스 말고도 네. 행복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른 대학도 아니고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행복의 전염 확률이 무려 11%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매주 오늘이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두 분께 행복한 기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저도 두 분께 좋은 기운을 드리는 그런 여자인가요? 네? 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근데 그나저나 이게 그 행복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걱정도 전염이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전하다, 아니다, 이 라식 수술에 대한 불편한 그런 오해와 진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라식 수술이 안전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안전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날카롭게 파헤치는 시간. 그동안에 뭐 그 라식과 라식에 관련된 오해도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나아진 보완되어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실제로 병원을 이제 찾으면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수술하는지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서면의 한 안과병원.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비롯한 다양한 안 질환에서부터 시력 교정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올해 초 라식 수술을 결심했다는 영광 씨 역시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다. 제가 그 오른쪽 왼쪽이 그 시력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 안경을 맞추거나 렌즈를 할 때도 시력이 많이 달라서 좀 불편한 점도 많았었고요. 안경을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도수가 높은 걸 끼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 도수를 쓰고 있는데 이제 바꿔서 교체하면서 제가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불편하고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한 눈인지 정확한 자신의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 전안부 CT 촬영과 각막 지형도 검사를 비롯해 무려 1시간 가까이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굴절을 하고자 하는 도수가 많았고요. 양눈의 시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짝눈의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옵티를 라식처럼 레이저를 쏘아주는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안구의 위치를 잘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장비가 잘 완비된 수술을 하여야 환자의 시력 경과가 더 양호하고 양쪽 눈의 시력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핏번짐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보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좀 기대도 됩니다. 잘 보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약 마취 후 수술이 진행됐다. 기존 레이저에 비해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는 옵티 라식.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수술 끝나고 바로 앞에 보여서 신기했고요. 앞으로 더 잘 보인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화연 씨 역시 지난주 시력 교정 시술을 받았다. 마이너스 3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냥 안경을 빼고 렌즈를 빼면 그냥 눈에 있는 거의 글자 같은 거는 거의 다 안 보이는 그런 상태. 각막의 두께와 안구의 상태, 개개인의 직업 환경까지 자신의 눈에 맞는 최적의 수술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시야가 더 밝아졌다고 그냥 안경을 끼고가 0.7이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그런지 1.2까지 올라가서 평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일반적인 레이저 수술이 불가능한 최재준 씨의 경우 눈 안에 특수 렌즈를 넣는 안내 삽입술이 시술됐다. 유난히 각막이 얇은 이화연 씨 역시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 라식보다는 라섹 수술이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다. 안구의 크기가 저희가 그 컴퓨터 촬영상에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눈이었고요. 또한 각막의 두께에 촬영을 하였을 때 각막의 부위가 정상보다도 굉장히 얇게 나오는 라식을 하기에는 위험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권유해드리기 위해서 라섹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거나 각막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각막을 깎아내는 대신 특수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 삽입술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 교정이 가능하다. 옷 입을 때도 굳이 안경을 안 껴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책을 마음대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지금 완전 신세계를 보는 것 같고 주변에서 뭐 광명사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광명사든 느낌. 정확한 시술과 최신의 장비, 하지만 그보다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철저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수술법을 찾는 시도다. 그렇다면요, 라섹 수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안전하고 효과적이게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력 교정술을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다다익선입니다. 네.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막 두께겠죠.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자녀 각막 두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도면상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라식에서 뚜껑을 만들죠. 네. 뚜껑을 만들고 그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위가 교정하는 만큼 깎아내는 부위예요. 네. 레이저로. 그렇게 되면 밑에 남는 부위가 생기죠. 그렇죠. 저것을 저희가 잔여 각막 두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두께 중요성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면 저거를 저희가 얼마를 남기는 것이 안전한 것이냐. 초창기에는 저희가 저것을 200 마이크론. 200 마이크론은 0.2밀리미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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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감이 안 오시죠? 엄청 그렇죠. 얇은 거죠. 네.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미국 그 시약청이죠. 거기서는, 그래도 한 250은 남겨야 된다. 이게 안전 기준이고, 저희 병원은 저것을 330을 기준으로 해요. 네. 네. 왜냐면은, 너무나 미세한 수치잖아요. 네. 레이저가 뭐 그날따라 무슨 오작동을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네. 또 환자분의 눈 움직임에 따라서 저 두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330을 남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되게 수술 결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선생님은 수술이 된다. 왜 선생님은 수술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어느 게 맞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네. 250 이상이 되면 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기준은 그래도 330을 남기겠다는 게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이 작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 잔여 각막 두께는 남기실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걸 남기는 건 좋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차후에 어떤 예방책을 위해서. 근데 그걸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도수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걸 많이 깎아야 도수가 좀 많아지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뭐 깎을 만큼 깎아줘야 도수가, 그러니까 그 시력이 회복이 되니까. 네. 그게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남긴다고 해서 뭐 100을 깎아야 되는데 80만 깎고 놔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두께만큼은 남기고 수술을 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그 각막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각막 두께를 얇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두께를 밑에 걸 더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그 환자한테 이제 라섹 수술로 대신 권유하기도 하고, 네. 라섹이든 라식이든 다 위험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수술 방법, 안내 렌즈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추천하기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력 교정술. 이것이 관건이다.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리, 철저한 사전검사. 이건 아까 네. 우리 조은 아나운서가 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이란 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얘기를 해서.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하기 전에 좀 수술을 좀 검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검사의 과정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고요. 거의 한 30에서 한 40까지요. 네. 환자분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못하겠다 수술. 네. 기본적인 시력, 안압, 시야 같은 기초적인 암 검사에서부터요. 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한 CT 네. 또는 각막의 지형을 정말 도표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각종 검사들을 이제 다시 시행을 해서 수술을 네.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에 관한 한은 거의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네. DNA 검사까지 하잖아요. 아까 아벨리노. 아, 맞아.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검사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환자의 수술을 받았을 때 그 환자의 직업 환경 또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시력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네.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네. 왜냐면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요, 아주 먼 거리보다는 중간 거리, 네. 특히 이제 가까운 거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분들은 특히 40대 이후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후에는 저희가 가까운 거리를 보려면은 이 렌즈의 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내가 수술했는데 왜 노안이 왔어? 이런 분들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면담을 통해서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먼 거리는 조금 교정이 덜 되더라도 가까운 거리를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력 계획을 잡아주는 거. 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유달리 좀 눈을 좀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다. 나는 좀 격한 데포츠, 그렇죠. 킥복싱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러한 분들은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뚜껑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외상으로 벗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면 라섹을 하세요. 라섹을 하시면 마음껏 비교도 좋으시고 좋아하시는 스포츠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와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네. 그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 수술이 뭔가 그것을 찾아주는 것도 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럼 계속해서 알아보죠. 네, 부작용 없이 안전한 수술. 차를 줄여라. 중요한 것 같아요. 6차원 안구 주색 장치. 늘 계속 지금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안구 주색 장치. 그것도 6차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6차원은 광학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구가요 수평 수직으로도 움직여요. 네. 그런데 눈 자체는 이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저희가 회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회선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을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6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안구 추적 장치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하고자 하는 눈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따라가 주지 못하면은 첫째, 빛이 퍼져 맞는다. 둘째, 정확한 교정량을 맞출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시력 저하나 빛 번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추적 장치, 물론 요즘 시력 교정 레이저들은 저런 추적 장치가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시술하는 이제 옵티라식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저렇게 6차원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네. 저런 안구의 움직임, 조금 환자가 협조가 안 돼서 눈이 좀 움직이더라도 저희가 큰 오차 없이 잡아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기계가 상당히 비싸겠어요. 나 궁금해서 안 물어봤는데. 6차원이야 돼. 그리고 추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에서 하는데. 이야, 그렇습니다. 네,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력 교정 수술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시력 교정수 이것이 관건 보겠습니다. 속도는 높이고 노출은 줄여라. 제가 봤을 때 수술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3이라는 수치를 깎는데 20초가 걸렸다. 이거죠. 레이저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으니까 그 정도를 깎는데 시간이 20초가 걸려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레이저에 의한 열 손상이 많기 때문에 각막도 많이 깎이고 각막 전체에 조금 손상도 주게 되고 또 환자한테 협조가 안 되니까 막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레이저의 이제 첫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 레이저를 조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네, 속도는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때리는 빔이 작아서 최대한 열 손상을 적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술하는 옵티라식의 경우에는요, 이 레이저의 빔이 굉장히 섬세하면서 같은 부위를 때리는 곳이 아니라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분산시켜서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추적과 더불어서 연설상을 줄이고 속도는 빠르고 네. 그래서 환자분이 빨리 보세요 했는데 따다닥 끝났습니다.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그리고 뜨겁지 원장님 않도록. 말씀 들어보니까 시력 교정 수술할 때 레이저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 가셨을 때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미리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장비 받아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장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라식했고 여러 가지 검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람의 눈 모양이라는 게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럼 수술을 그분들에게는 광명의 어떤 축복을 드릴 수가 없나요?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은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 아하. 아까 잠시 안내렌즈 언급하셨죠. 언급했죠. 눈에다가 어떻게 렌즈를 넣는다는 거야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눈의 구조를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사람의 눈이요, 저희가 조리개라고 하는 홍채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각막과의 사이에 전방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와 수정체 사이에 후방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네. 안내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물에다가 렌즈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 전방에 넣어주는 렌즈가 있고, 이 후방에 넣어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방에 넣어주는 대표적인 렌즈가 알티플렉스, 네. 그 다음에 후방에 넣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이실 또는 아쿠아 아이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렌즈의 모양이 이제 저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알티플렉스라고 하는 전방 렌즈고요. 뒤에 보실 것은 아이실이라고 하는 후방 렌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티플렉스 중에서도 토릭 알티플렉스라는 전방 렌즈는요. 고도근시가 대개의 경우에 난시를 많이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난시를 교정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난시의 축을 잡아주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물론 알티플렉스도 있고 아이실도 있긴 하지만, 알티플렉스는 좋은 게 저기 집게가 있어요, 이게. 그렇네요. 집게가 네. 있어서 보셨죠? 네. 홍채의 조리개를 자기가 저렇게 딱 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축이 변하지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정확한 초점을 잡아줘서 특히 이제 난시가 많은 고도근시인 경우에 저는 이제 토릭 알티플렉스 렌즈를 주로 많이 권유해드리죠. 네. 그렇군요. 저희 언제부터 나온 시술 방법이죠? 안내 렌즈도 개발된 것은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많이 시술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시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내 렌즈는 레이저에 비해서는요, 눈 안쪽에 절개창을 넣어서 렌즈를 삽입하고 눈의 구조물에 최대한 손상을 적게 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에 비해서는 조금 시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을 찾아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또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고정도 해야 되고요. 넣는 것만은 아니라 고정을 시켜야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좁은 눈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넣는다는 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넣는다는 게 느낌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내 렌즈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그거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는 콘택트 렌즈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시는데 네. 보신 것처럼 눈 안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 그럼 이물질이 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재질은 이미 신체 친화적인 재질이고요. 안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제 이 재질을 이용한 각종 장비들을 몸 안에 이렇게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혀 어떤 신체에 들어가서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조금 가격이 좀 고가예요. 네. 렌즈가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8년 지났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 됐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한 이 시기가 겨울방학이라서 아이를 둔 학부형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요즘 참 안경을 많이 끼거든요. 시력 교정을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근시, 원시, 난시 이 시력 교정술로 다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학교 가면요. 네. 진짜 8, 9할이 네. 안경 쓰고 있어요. 80%. 예, 예.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네. 일반적인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 다 레이저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수술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근시나 굴절 이상들은 되게 아이들의 성장과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불행히도 아이의 키가 크면서 근시도 같이 커요.
그런데 대개 18세가 되면은 키 성장이 멎으면서 이 근시가 먹게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8세가 되면은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고도 근시인 경우는 키가 멎어도 자기는 계속 커요.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고도근시를 보통 저희가 수치로 한 8디옵타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네. 8디옵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한 번에 수술하지 않습니다. 어허.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서 그 수치가 더 이상 크지 않고 멎었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아하.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이거 하여튼 중요한 원칙이에요. 야, 근데 그런 거 저는 사실은 뭐 병원 가서 교정이 얼만큼 될까 이렇게만 끝날 줄 알았지. 야, 이렇게 뭐 장기적인 플레이이 있다거나 이런 거 정말 몰랐네요. 저도. 겨울방학 때 아이들의 눈을 일단은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둬야겠네요. 저희 어릴 때 안경 쓰는 게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괜히 막 눈 친구 안경 빌려 쓰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이현석 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날카롭게 질문을 드렸고 네, 또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시력 교정술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이것만큼은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신 뭐 그러니까 병원에 오실 때 좀 뭐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우리나라에 네. 많은 안과 선생님들이 뭐 시력 교정 수술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병원 어디를 가셔도 이제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래도 수술에 대한 경험과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네. 자기 눈에 맞는 수술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이제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서 뭐 떠도는 수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뭐 땡땡땡땡 라식 해야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이거 입으면 난 멋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그 정보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서 본인의 수술을 난 이걸 해야 돼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수술 이후에는 되게 시력이 바로 회복이 돼서 잘 보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관리가 또 이 수술 과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시력이 뭐 1.0, 2점이 나오니까 이제 난 다 회복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개월 또는 라섹 같으면 한 6개월까지는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경과 관찰을 보셔야 나중에 더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끝인가요? 네. 근데 좀 그럼 끝으로 네. 이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수술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마음의 짐이죠. 제가 어디 몸이 아파서 수술하려고 해도 부작용 얘기 나면은 저도 사실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동차를 이용을 해요. 예. 근데 간혹 뉴스에 보면은 차소가 나서 뭐 사망을 하고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되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저 자동차 타면 위험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자동차를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어떤 운전 스타일이나 체질에 잘 맞는 그런 자동차를 골라서 줄 수 있는 그런 딜러와 네. 또 그 차를 항상 좋은 기능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비공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평생 무사고 아닐까요? 네. 그런 것처럼 막연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가장 최적의 수술을 골라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술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꾸준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기우다. 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뭐 KN의 보도 특집, 라식 수술, 과연 안 되나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가지고 좀, 평소보다 저도 진행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기분이나 이런 진행의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날카롭고 좀 불편한 어떤 질문들을 잘 소화해 주신 우리
이현석 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시력 교정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부산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